안녕하세요.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은 셋리스트, 같은 동선이었는데 왜 3일차만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대부분의 후기 영상은 여기서 멈춥니다. 환호 미쳤다, 비명소리에 노래가 안 들렸다, 이 정도에서 끝나요. 그런데 그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진짜 사건은 그 비명소리 안에 묻혀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무대가 끝나갈 무렵에 흘러나온 단 한 곡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시상식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트로피를 3개나 들고 그 길로 곧장 무대로 직행한 팀입니다.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화제가 될 밤이었죠. 그런데 정작 팬들을 밤새 잠 못 들게 만든 건 트로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저는 3가지 층을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날 밤 무대 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둘째, 왜 하필 서프라이즈고 하나가 그렇게까지 무거운 의미를 갖게 됐는지. 셋째, 그 한 곡이 어떻게 남은 공연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놨는지. 이건 단순한 콘서트 3일차 후기가 아닙니다. 이번 투어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던 어떤 규칙 하나가 바로 그날 밤 처음으로 깨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규칙이 깨지는 순간 팬들 머릿속에서 전혀 다른 계산이 시작됩니다. 아니, 연예 뉴스 한 줄로는 절대 안 보이는 구조가 그 밑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표면부터 동기, 그리고 결과까지 순서대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날 그 자리에 있던 팬들이 왜 그렇게 울었는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사실 무대 구성만 놓고 보면 3일차는 1일차나 2일차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같은 곡, 비슷한 동선, 익숙한 연출. 그런데도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영상으로 본 사람들도 입을 모아 뭔가 달랐다고 말합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무대에서 다른 공기가 나왔다면 그 차이는 무대 위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그 다른 곳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표면입니다. 그날 무대 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라스베이거스 3일차에 막이 오르기 전 사운드 체크 시간이 있었습니다. 2일차 공연에 시상식 일정까지 정말 쉴 틈 없이 이어진 스케줄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컨디션이 바닥일 수밖에 없는 일정입니다. 팬들도 그걸 걱정했어요. 연속된 일정에 멤버들이 지치진 않았을까? 표정이 안 좋진 않을까? 그런데 카메라에 잡힌 멤버들의 컨디션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운드 체크 시간에 팬들이 웃음 지을 만한 장면이 포착됩니다. 멤버들이 밝은 얼굴로 서로 장난을 치는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팬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비가 당황해서 급하게 그 팬 쪽을 바라보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어요. 거창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본 공연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무대 위가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의 멤버들을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는 그 순간이 그 팬에게는 너무 벅찼던 거예요. 이 장면 일단 기억해 두세요. 영상 끝에서 다시 한번 짚을 겁니다. 여기서 잠깐 왜 팬들이 굳이 돈을 더 내고 사운드 체크에 들어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 공연의 멤버들은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 위의 존재입니다. 조명, 동선, 표정 하나까지 계산된 모습이죠. 그런데 사운드 체크의 멤버들은 다릅니다. 장난치고 웃고 그냥 사람으로 거기 서 있어요. 팬들이 보고 싶은 건 어쩌면 완벽한 무대보다 그 무방비한 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 팬이 울었던 건 바로 그 무방비한 사람을 눈앞에서 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본 무대가 시작됩니다. 신호탄이 터지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하던 경기장이 한순간에 빛으로 뒤덮이고 사방에서 댄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첫날과 둘째 날에도 똑같이 시작했던 연출인데 이상하게 3일차에는 그 첫 폭발의 무게가 달랐어요. 트로피 3개라는 결과가 모두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무대였으니까요. 팬들은 그냥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세계 최정상에 있는 팀의 무대를 내가 보고 있다는 자각을 안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같은 무대인데 받아들이는 무게가 달라진 거예요. 히트곡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이돌 무대가 시작되면서 멤버들이 경기장을 한 바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공연장이 어떻게 됐는지는 솔직히 설명이 필요 없어요. 노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비명 섞인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멤버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팬들에게는
공연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슴 떨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날 가장 많은 영상이 퍼진 건 비였습니다. 평소에도 엉뚱하고 끼가 넘쳐서 팬들 마음을 녹이는 멤버지만 이날 페이크러브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은 차원이 달랐어요. 외모가 절정을 찍었다는 표현이 과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팬이 되지 않는다면 시력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댓글이 달릴 만큼 영상이 폭발적으로 퍼졌어요. 시력 검사 받으러 가야겠다는 댓글이 진심인지 농담인지 헷갈릴 정도였죠.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에는 재미있는 장면도 연출됩니다. 비의 방식은 단순했어요. 자기가 먼저 베가스를 외칠 테니 그 다음에 팬들이 누가 더 길게 가는지 겨뤄보자는 거였습니다. 불 하나, 카운트다운이 타오나는 다른 쪽에서는 비가, 다른 쪽에서는 수만 명이 동시에 베가스를 길게 느려 외칩니다. 누가 이겼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승부 자체가 무대 위 사람과 객석에 앉은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버린 장치였으니까요. 이런 장면들이 하나둘 모여서 BTS 공연이 단순한 무대 관람이 아닌 무언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비구나. 페이크러브의 베가스 외치기 승부. 그게 이 밤의 정점이었구나. 그렇게 정리하고 영상을 꺼도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정작 그날의 핵심은 가장 가까운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두가 기다리던 서프라이즈 곡의 순간이 옵니다. 이날 등장한 두 곡은 진격의 방탄과 앙팡맨이었어요. 진격의 방탄이 먼저 터지면서 빠른 비트와 힘 넘치는 가사가 라스베이거스의 열기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앙팡맨이 흘러나오자 경기장이 다시 한번 폭발합니다. 진격의 방탄 때와는 결이 다른 폭발이었어요. 그리고 그 폭발의 진짜 이유는 무대 위가 아니라 팬들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서프라이즈 곡 두 곡인데 왜 한 곡에서만 공기가 달라졌을까요? 진격의 방탄이라는 곡은 데뷔 초기의 패기가 그대로 담긴 노래입니다. 세상에 맞서겠다는 선언 같은 곡이에요. 그 곡이 이 라스베이거스 한복판에서 터졌을 때 관객들은 초창기의 BTS와 지금의 BTS를 동시에 떠올렸을 겁니다. 트로피 3개를 들고 온 팀이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의 서사였죠. 그래서 진격의 방탄은 과거를 불러오는 곡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온 앙팡맨은 과거를 불러오는 동시에 미래의 문까지 열어버렸습니다. 같은 서프라이즈 곡 두 곡인데 역할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층 동기로 내려가 봅시다. 왜 하필 이 한 곡이 그렇게까지 무거웠는가?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번 아리랑 월드 투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틀어서 서프라이즈 곡이 단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었어요. 매 공연마다 그날만의 단 한 곡. 그게 이 투어의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BTS와 팬들 사이에 말없이 맺어진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였어요. 오늘 이 도시에서 들은 그 곡은 이 도시 이 밤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서프라이즈 곡은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의 훈장이 됩니다. 왜 서프라이즈 곡 하나가 이렇게까지 큰 의미를 가질까요?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한 단계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콘서트 티켓이라는 건 원래 정해진 셋리스트에 대한 값입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대체로 같은 곡, 같은 순서죠. 그런데 서프라이즈 곡은 그 공식을 깹니다. 오늘 이 도시에서만 들을 수 있는 단 한 곡이 끼어드는 순간 똑같아 보이던 티켓이 전부 다른 티켓이 되는 거예요. 희소하니까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경험이 되니까요. 이게 투어 내내 한 번도 안 겹쳤다는 규칙이 그렇게 중요했던 이유입니다. 겹치지 않는다는 약속이 매 공연의 희소성을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규칙이 앙팡맨에서 처음으로 깨집니다. 이번 투어에서 처음으로 서프라이즈 곡이 두 번째 등장을 한 거예요. 한 번 나왔던 곡이 다시 나온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냥 같은 노래를 한 번 더 불렀을 뿐이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팬들에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 여기서 팬들 머릿속에 무슨 계산이 시작됐는지 보세요. 규칙이 깨지는 순간 닫혀있던 문 하나가 열립니다.
한 번 나왔던 곡이 다시 나올 수 있다면 내가 아직 못 들은 그 곡도 남은 공연에서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이미 다른 공연에서 나왔던 곡이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희망. 자기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곡이 남은 무대에서 다시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 그게 한꺼번에 커지면서 SNS가 달아올랐습니다. 이 변화는 팬들의 행동에서 바로 드러났어요. 그동안 팬들은 매 공연이 끝날 때마다 오늘은 어떤 서프라이즈 곡이 나왔는지를 기록하고 공유해 왔습니다. 도시별로 어떤 곡이 한 번씩 나왔는지 일종의 지도가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지도에서 앙팡맨의 두 번째 표시가 찍히는 순간 팬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지도는 더 이상 한 번 채우면 끝나는 지도가 아니라는 걸요. 빈 칸이 다시 채워질 수도, 채워진 칸이 또 채워질 수도 있다는 걸 안 순간 남은 공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진 겁니다. 여기엔 묘한 심리가 하나 있어요. 사람은 빈칸이 보이면 채우고 싶어 합니다. 도시별 서프라이즈 곡 지도에 빈칸이 남아있는 한 팬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도시로 시선을 옮기게 돼요. 어떤 팬은 한 공연만 보고 끝나지 않고 곡 하나를 더 듣겠다고 다른 도시까지 따라가기도 합니다. 한 곡의 희소성이 한 사람의 동선을 도시 몇 개씩 늘려놓는 거예요. 그냥 노래 한 곡의 힘인가 싶지만 투어의 열기를 끝까지 끌고 가는 건 바로 이 채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게요. 지상파 연예 뉴스만 보면 이 사건은 BTS 서프라이즈 곡으로 앙팡맨 열창 딱 이 한 줄로 끝납니다. 근데 그 한 줄 뒤에서 어떤 구조가 움직였는지를 사실 거의 아무도 안 짚어요. 팬들이 느낀 그 떨림의 정체가 뭔지 표면 보도만 봐서는 절대 안 보입니다. 서프라이즈 곡이 이제 단순한 깜짝 선물이 아니라 공연과 공연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무대 연출의 문제가 아니라 기대의 구조가 바뀐 문제입니다. 예전에 서프라이즈 곡은 일회성 선물이었어요. 받으면 좋고 못 받으면 그날의 운이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런데 규칙이 한번 깨지는 순간 모든 미래의 공연이 갑자기 가능성의 공간으로 바뀝니다. 못 들은 곡이 있는 팬일수록 남은 공연 하나하나가 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옛날 사또가 마을에 딱 하루만 곡간을 연다고 했을 때와 언제든 한 번 더 열릴 수 있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곡간을 바라보는 눈빛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앙팡맨이 두 번째로 울려 퍼진 그 순간 팬들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서프라이즈 곡은 이제 선물이 아니라 약속이 됐습니다. 한번 곱씹어 보세요. 선물은 받고 끝나지만 약속은 다음을 기다리게 만들죠. 무심코 한 곡을 한 번 더 불렀을 뿐인데 그게 팬들에게는 다음을 향한 약속처럼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날 영상을 보면서 뭔가 분위기가 다른데 하고 느꼈던 그 감각, 그게 정확했던 거예요. 무대가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밑에서 규칙 하나가 바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층 결과로 가봅시다. 이 한 곡이 실제로 무엇을 바꿔놨는가? 사실 앙팡맨이라는 곡 자체가 이 도시에서 갖는 의미가 남달랐습니다. 4년 전 바로 이 라스베이거스 공연에서도 BTS는 이 곡을 불렀어요. 그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팬들에게는 그 시절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곡이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같은 도시에서 같은 노래가 다시 흘러나오는 순간 비명 섞인 환호가 쏟아진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죠. 어떤 팬에게는 자기 인생의 4년이 그 한 곡 안에 압축되어 있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투어 최초의 중복이라는 사실까지 겹쳐집니다. 같은 도시의 추억에다가 깨진 규칙까지 포개진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니까 SNS 반응이 단순한 좋았다 수준을 넘어섭니다. 4년 만에 같은 도시에서 같은 노래를 다시 부른 그 장면이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는 반응부터 이제 남은 공연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기대까지. 하나의 무대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건드린 겁니다. 보통의 공연이라면 끝나는 순간 그 무대는 추억으로 봉인됩니다. 다시 똑같이 재현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서프라이즈 곡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인되면서 봉인됐던 과거의 무대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4년 전 라스베이거스에서 앙팡맨을 들었던 사람은 오늘 밤 그 곡을 다시 들으며 4년의 시간을 한 번에 통과했어요.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이게 남은 공연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부터가 또 흥미롭습니다. 규칙이 깨지기 전까지 마지막 밤은 그냥 마지막 밤이었어요. 못 들은 곡은 그걸로 끝, 다음 기회는 다음 투어를 기약해야 했죠. 그런데 한 번이라도 곡이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게 증명된 순간 마지막 4일차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자리에 가면 내가 놓쳤던 그 곡을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 이 한 줄의 가능성이 마지막 밤을 향한 기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깨진 규칙 하나가 남은 단 한 번의 공연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무대로 바꿔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한 도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라스베이거스 현장에 있던 팬들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영상을 지켜보던 팬들이 동시에 같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도시는 어디지? 거기선 어떤 곡이 나올까? 혹시 내가 사는 곳을 지나갈 때 그 곡이 나오진 않을까? 한 곡의 두 번째 등장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다음 공연 고민으로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게 지금 BTS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닥에는 작은 행동 하나를 약속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신뢰가 깔려 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이 노래를 한 번 더 불렀다면 그건 그냥 우연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쌓인 신뢰가 있는 사이라면 같은 행동도 신호로 익힙니다. 팬들이 앙팡맨의 두 번째 등장을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아들인 건 그만큼의 시간이 둘 사이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판도라의 상자가 다 열리고 난 뒤에 끝까지 그 안에 남아있던 게 희망이었다고 하죠. 깨진 규칙이라는 상자 안에서 팬들이 마지막까지 붙잡은 것도 결국 희망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다른 공연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구성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그게 안정적이고 실수도 적으니까요. 그런데 BTS는 매 공연마다 변수를 하나씩 심어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통제하기 어렵고 비교당하기도 쉬운 방식이에요. 그런데도 이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래야 매 공연이 살아있는 무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걸 똑같이 보여주는 공연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공연, 팬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건 언제나 후자예요. 결국 이번 일이 보여준 건 BTS의 공연이 더 이상 따로 떨어진 하루하루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일차가 4일차와 연결되고 4년 전 공연이 오늘 밤과 연결됩니다. 각각의 무대가점이 아니라 하나의 긴 이야기를 이루는 장면들이 된 거예요. 서프라이즈 곡 하나가 그 이야기들을 꿰는 실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영상 초반에 사운드 체크에서 울던 한 팬 기억하시죠? 그때 저는 그 눈물을 무대 위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멤버들을 마주한 벅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뭉클한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 눈물의 의미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 팬이 사운드 체크에서 울었던 이유와 앙팡맨의 경기장이 폭발했던 이유는 사실 같은 뿌리예요. 둘 다 두 번 다시 똑같이 오지 않을 순간을 마주한 거였습니다. 사운드 체크의 그 무방비한 얼굴도 4년 만에 다시 들은 그 한 곡도 결국 같은 이야기였어요.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이 다시 없다는 걸 몸으로 아는 사람들의 반응. 그게 그날 라스베이거스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표면이었고 그 밑에 흐른 건 시간이었어요. 시상식에서 정상을 찍고 돌아와서 무대 위에서 또 이런 밤을 만들어냈다는 것. 보통은 상을 받으면 거기서 한 챕터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팀은 정상을 찍은 바로 그날 밤 다음 이야기의 문을 또 하나 열어버렸습니다. 트로피 3개보다 더 오래 기억될 건 어쩌면 이 한 곡이 만든 작은 균열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딱 하나가 남았습니다. 북미 투어의 마지막 밤 라스베이거스 4일차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아요. 한 번도 안 깨지던 규칙이 3일차에 깨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의 마지막 밤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렵게 열린 그 문이 마지막 밤에 한 번 더 열릴까요? 아니면 모두의 예상을 또 한 번 뒤집는 전혀 다른 한 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3일차 그 한 곡 이후로 팬들은 더 이상 마지막 밤을 그냥 마지막 밤으로 보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 밤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두시면 좋겠죠. 그럼 4일차 현장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